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널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벌써 11월입니다. 네. 이제는 인적성 전형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인적성 전형에서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 전에 이 서류에서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목표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허탈해하거나 또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축 처져 계시진 않을까 또 항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 무작정 좌절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어디 가지 않잖아요. 다음 시즌에서는 취업을 처음 준비한 학생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선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서류, 인적성, 면접까지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다음 채용 시즌에서는 영리한 취준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도 접정보센터도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꾸며봤고요. 화요일 접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제가 손이 굉장히 차가운데 이분이 취업 컨설팅계의 손난로 같은 남자라고 합니다. 네. 또 손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명 히트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꼭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포트의 사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코치님이 지난번 맞스의 허니보이 이후로 별칭을 너무 이렇게 막 수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작가님한테 직접 별칭을 매주 보내주신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실 지난 4주 전부터 꾸준히 제가 이 오프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올리고 있고요. 오늘 제 별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룹의 힌트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트텍이요? 예, 그렇죠. 이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히트텍. 히트텍 하면 바로 유니클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히트텍의 유사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이 기능성의 어떤 소재 면에서는 히트텍에 따라올 게 없겠죠. 오늘 제가 다뤄드릴 그룹인 FRL 코리아의 그 느낌을 담아서 제 별명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소개부터 썰을 풀어주시는 우리 코치님.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또 좋은 건 알려야죠. 또 원체 또 마음이 따뜻한 편입니다. 갑자기 또 한절기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도 맞아요. 1도고 더운, 이거 추운데 제가 많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추우신가 좋겠습니다. 봐요. 많이 춥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맘때가 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서류 전형이 끝나고 인적성도 끝난 기업도 있고 면접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는데요.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도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파도테레사 차 코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차 코치님이 보시기에 아직 서류 전형에 쓸만한 대졸 공채 기업들이 혹시 남아있나요? 예, 있죠. 이번 주에 마감되는 코웨이도 있고요. 다음 주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롯데그룹 인턴 전형도 있고 아직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인문계 구직자분들이라든가 패션 매장에서의 어떤 매장 관리직 혹은 점장 후보직이나 지역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이 특화된 공고가 떠 있는 이 FRL 코리아, 이 유니클로 채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FRL 코리아 브랜드 유니클로의 점장 후보직 채용 소식이 오늘 차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 그리고 일정이 잡혀 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간다는 비전을 가진 기업 FRL 코리아의 브랜드 유니클로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네, 저한테도 이 유니클로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인데요. 그렇다면 유니클로의 채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 살펴보시죠. 서류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 화요일 5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도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인적성 검사, 온라인 면접, 인성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성 면접을 통과한 학생들은 피팅류 전형이라는 실습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실습 전형은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점포 실습 기간으로 합불의 평가는 따로 없고요. 이 실습 면접에 통과한 학생들은 모두 최종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모집 직무는 경영자 후보 채용으로 전국에서 근무하는 UMC와 광주 또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URM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클로의 자소서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 유니클로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유니클로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300자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 300자로 작성하는 문항이고요. 세 번째 문항은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지원자와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직무와 연결해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500자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네 번째 문항은요. 팀으로서 결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입니다. 네, 마지막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달라는 500자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네, 서류 전형 마감 일자가 아까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른데요. 11월 6일 화요일 오후 9시에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클로의 채용 일정 살펴봤고요. 앞으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채용에 대비해야 하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 유니클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유니클로가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 모태가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약 2분에 걸쳐서 좋아하시는 시간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우시는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유니클로 브랜드의 사장님은 야나이 다사시상. 이분은 이제 현재 회장님이자 사장님이십니다. 뭐 호칭을 상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일본에 맞게 상이라고 했고요. 이분은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업체를 설립을 하시고 1984년도 히로시마 뒷골목에서 업체를 세우셨습니다. 94년도에 도쿄에 1호점을 내셨고 2004년 12월에 우리나라의 롯데쇼핑과 51대 49 비율로 합작법인인 FRL 코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2005년 9월 달에 롯데 명동에 있는 영플라자에서 지점을 시작해서 현재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매장들이 분포해 있고요.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품의 어떤 기존의 이제 의류 브랜드라는 게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가을 옷을 만들려면 봄부터 옷을 좀 제작해서 천천히 여름부터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다품종 소량의 어떤 접근을 했거나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던 게 우리나라 의류업계의 전통적인 소싱의 어떤 단계였는데 일본 업체에서 지금 국내를 넘어 아시아, 유럽 각지, 북미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싱의 어떤 방법을 좀 획일화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3주 내로 의류가 그냥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패션 혹은 SPA 브랜드라고 해서 한 제조사가 처음 제조부터 판매까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의 특징을 뭐 어떻게 정의 내리긴 곤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패션 업계가 포화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말들 하는데 그 포화 상태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혁신을 과정 안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측면의 혁신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측면도 있고요. 옷의 의미를 좀 망각한 채 패스트 패션이고 낭비를 부추긴다라는 오명도 같이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 회사의 사업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겠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재 시각을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FRL 코리아 유니클로에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구직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양측의 입장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패션 업체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 혁신을 좋아하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업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코츠님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 제가요? 이렇게 기업 소개조차도 네. 전래동화를 듣게 하는 것처럼 소개를 해주시는데 귀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이에게 실은 이야기를... 제 조카가 그저께 100일을 연차여서 네. 제가 조카를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래동화를 들어봤고 그럼요. 매우요. 예, 더 열심히 매일 이렇게 전래동화를 들려주시나요? 매일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전래동화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방송. 네, 그럼 유니클로가 다른 여타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채용에 있어서 특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다른 기업들은 공고가 뭐 다양하고 화려한데 여기는 딱 2개 직무 깔끔합니다. 네. 일단 공고에 나와 있다시피 UMC와 URM이 있는데 매니저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점장 후보자를 뽑겠다라는 게 기존 어떤 채용의 기조였는데 수년 전부터. 근데 여기에 이제 지역 밀착 경영자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점장 후보자가 되면 신입사원으로서 점장 후보자가 되고
점장이 되고 그리고 SS 점장이 되는 그 점장으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매장 관리직에 특화된 쪽으로 인재가 커리어 패스가 이루어지는 게 이 유니클로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역 밀착 경영자라고 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그 리저널하게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영업 전략을 추진한다거나 제조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이슈에도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맞춤형 어떤 영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회사의 어떤 채용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직군이 함께 지금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겠지만 추후에는 해외 시장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서 그렇게 두 개 직군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서류 전형부터 꼼꼼히 자소서를 읽고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어떤 인사제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스태프 직군부터는 뭐 일을 잘하시면 6개월마다 빠른 승진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등 뭔가 커리어 패스적인 면에서도 좀 채용, 그 이웃단의 채용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타 다른 어떤 시기들과 비교해봐도 즉 이전 채용 시즌의 어떤 채용 규모를 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선 정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원 직무가 말씀해주신 대로 UMC, URM 단 두 가지뿐인 거죠. 네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또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지 약간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뽑고 덜 뽑고를 가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어차피 전공 무관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두 직무의 성격과 역할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점장으로서의 매장 관리라던가 아르바이트생의 인사적인 어떤 관리, 프로모션까지의 고민 등 좀 종합적인 사고로 여러 직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UMC 직무, 그리고 URM 직무로서 확실히 그 광주 지역과 대전 지역에 특화된 어떤 프로모션의 내용 등을 평소에 좀 염두에 두셨다거나 고객 입장에서 한번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특화된 어떤 강점이 있다. 본인이 해당 지역에 대한 연고가 있다거나 이해도가 뛰어나시다면 URM 직무로 한번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말은 편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 UMC 직군이 접근이 쉽다. 즉 이런 패션 업체라든가 매장 관리직에 대한 지원이 평소부터 좀 이루어지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UMC 직군을 써보시고요. 이런 업태라든가 분야가 좀 낯설다. 거기에다가 내가 광주와 대전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소비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폭 넓고 입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URM 직군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별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 먼저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요. 유니클로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유니클로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근데 글자 수가 300자 이내여가지고 네. 좀 부족하진 않을까, 쓰는데 어려움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그렇죠.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300자면은 한 문장이 한 56문장에서 56자에서 한 70자 되면 뭐 4문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4문장 안에 뭔가 경험을 넣는다든지 뭐 엄청 대단한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건 좀 곤란하거든요. 네. 여기에 소제목까지 적을 욕심을 부리신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소제목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주시면 매우 좋은데 적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일단 소제목을 적으실 거라면 단어 단위로 짧게 좀 언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좋은 직장의 조건에 유니클로가 부합됨을 한번 설명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추천을 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 회사도 좀 채용을 허투루 하는 회사가 분명 아닐 겁니다. 이렇게 채용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특정 직군의 범위를 좁혀서 채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지원자의 의지와 내용을 보겠다는 것인데, 이 브랜드가 친숙하다. 내가 어디 지점 방문했는데 내가 다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에 이 핏이 있다. 허리 34인데 다리가 길이가 짧은데도 이게 있다. 어머나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걸 300자 이내에 담아내는 것 또한 불허하겠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본인이 유니클로의 이러한 면을 단면만 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면을 좀 알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좀 폭넓은 접근으로서 내가 미래의 어떤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야 이거 대단한 걸? 뭐 이런 좀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틀렸다가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한 49번째 분, 아니 한 649번째 분이 될 거예요. 유니클로 참 친절하고 좋아요. 히트텍 입어보니 너무 좋은걸요. 이런 후기 리뷰성 글만은
적지 않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면을 바라봤던 면들 그걸 300자 이내, 4문장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오히려 500자나 700자보단 300자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류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기업이라고 하셔서 300자라고 해서 좀 뭐 대충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항목도 또 300자입니다. 보면은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번이랑 좀 연관지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냥 대본 읽으시는 게 아닌데요. 아 예, 그래요. 문항을 이해하시면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앞부분은 목표까지 말을 하고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어떤 포부를 말할 때 어떻습니까? 다짐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이제 좀 약간 좀 허풍이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얼마 벌 거야? 내가 이 정도 역할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씀은 자유롭지만 그걸 뒷받침할 근거의 내용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방금 이 1번 문항에서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고 1번 글을 마치셨으면 그 다음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이야기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 1, 2번을 합쳐놓으면은 여타 기업의 1번 문항, 즉 지원 동기와 입사업 포부를 적어달라와 같은 성격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입사업 포부를 적으라 할 때 계획 없이 다짐만 적고 끝을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지원자의 입사업 포부, 즉 지원 의지를 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1번 문항에서 말한 목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계획이 있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하고 싶다. 혹은 결국 엔드단에 마지막에는 이런 목표를 이렇게 완수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너네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의 어떤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매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효율도 중요하지만 고객 지향이라던가 완벽하게 내 몫을 다 해낸다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회사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URM 직무의 경우는 확실히 대전 혹은 광주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신다면 계획단에서 나와주신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잘하겠다라고 말하면 곤란하겠죠. 입사 후에 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 일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뽑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글이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이를테면 지역 밀착형 인재로 성장하겠대요. 예, 좋은 말씀이죠. 그럼 뭘 어떻게 성장할 거냐에 대한 하우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인접 지역의 매장 수가 7개고 경쟁 브랜드가 14개면 21개 브랜드를 정기적으로 돌아보겠다라는 정말 직접적인 워딩이 자소서에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남보다 더 많이 뛰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뭐 반보 나아가겠다는 분도 있고 한 보 나아가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과연 설득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겠습니다. 다짐만 하지 말고 계획을 적어주시고요. 좀 더 구체성 있는 내용이 나올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2번까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포부를 뒷받침해줄 내용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1번에서 적고요.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을 뒷받침해서 1번과 2번 항목을 유기적으로 작성하는 게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3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지원자와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직무와 연결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번 3번 항목은 500자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네.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을 적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직자분들께서는 직무와 관련된 본인을 경험을 좀 잘 선택하는 게 이번 항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 코치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사실 뭐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차별화된 강점을 말하기에 앞서서 구직자분들이 약간 좀 이런 내 얘기를 하는데 좀 인색해하는 타입들이 좀 요즘 많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정말 가고 싶으니까 어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본인의 관여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업체일수록 대체 나의 어떤 면을 차별화로 잡아야 되지? 약간 이렇게 좀 방황하시고 약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국과 방송 PD님에게 있어서 저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라고 어필을 해야 된다면 저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좀 뻔뻔함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조금 더 낮다는 측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읽거나 평가하는 분 입장에선 좀 더 실무의 직접적인 이해도가 차별화된 강점으로 다가올 때 좀 더 뽑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강점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문제 해결력이란 게 왜 필요한지 업무의 상황이라던가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업무 속의 어떤 내용들을 좀 초반부에 좀 전제로서 한두 문장 적어주신 다음에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적는
이 초반부에 한 두세 문장이 좀 관건이 되겠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무와 연결을 짓는다라는 건 결국 입사 이후에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라는 입사 후 포부에 가까운 이야기도 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정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적으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경험을 일방적으로 다 나열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시적으로 이 당시 연역할 때 이런 성과가 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이러한 강점이 길러졌다. 발휘되었다. 수준으로 두 문장 혹은 세 문장까지 해서 경험을 적어주신다면 500자 이내의 그 3번 문항 작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유니클로랑 관련된 경험은 꼭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있다면 적어도 되는데 뭐 굳이 없는데 그걸 적을 필요 없겠습니다. 뭐 유니클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거의 뭐 옷 산 거밖에 그렇죠. 옷 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르바이트 했거나 옷 산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이상 뭐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무슨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옷을 판매한 분을 마음을 보고 어머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뭐 감화받은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나의 차별화된 강점을 언급드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매장 관리 직군인 UMC 직군의 경우는 유니클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경쟁사에서 근무하셨던 거라든지 뭔가 매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형태들을 마주하신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4번 항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으로서 결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딱 서두에 팀으로 결과를 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그 회사의 경영 원칙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전원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스스로 경영자의 힘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결국 각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낼 때 전체의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조로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업의 일도 있지만 협업과는 별개로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최선을 다했던 부분의 글이 경험을 통해서 기술이 되어준다면 좀 더 설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팀으로서 결과 난 적 있어요? 네, 결과 잘 나왔어요. 라고만 글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고 내가 해야 될 내용이 뭐였고 비록 이런 게 어려웠지만 이러한 강점으로 성과가 났다. 이 5가지 문장의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했는데 됐다고 하면 극적인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이 지원자의 강점으로서의 성과가 나왔는지가 글로서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 실제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좀 더 글을 읽고 평가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이고요. 아무래도 점장 후보직을 뽑다 보니까 이 항목도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항목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된 리더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뭐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기업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본인이 관할해야 될 물적 자원이건 인적 자원이건 간에 본인이 어떻게 이걸 핸들링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끌고 올 수 있는지의 역할이 이 UMC, URM 직군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리더십과 회사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직무에 적합한 리더십의 이 차이를 좀 간격을 좁히는 데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리더십은 본인의 리더십대로 일방적으로 적으셔서 곤란하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회사의 입장에 치우쳐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최대한 접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밝혀주시고 비록 다른 경험과 상황 속에서의 나의 리더십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건 배려를 하시건 뭔가 전체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이시건 이 3가지 측면 내에서의 리더십으로서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고 글자 수가 허락된다면 마지막 문장 정도에서 본인이 UMC 혹은 URM 직군에서 이런 업무 수행하는데 방금 언급한 이러한 리더십을 잘 실천하고 나아가겠다 정도로 마무리해 주신다면 작성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류 전형 5가지 문항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글자 수라든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쿠치님이 보실 때는 이 유니클로의 자소서 난이도는 어떤 편이고 전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은 역설적으로 가끔 이공계 분들이 여기 쓰실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인데 학점이 너무 낮으신 분들이나 정말 면접이 급하신 분들, 취업이 급하신 분들은 여기를 지원했는데 글자 수가 300자이기도 하고 네. 좀 뭔가 이렇게 귀찮죠, 사실 매장을 방문한다는 게.
그냥 옷 사러 가는 게 샀다가 매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옷을 사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회사의 어떤 입체적인 어떤 지원자를 파악하겠다는 의지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자 수의 압박은 최대한 좀 빠지지 마시고 좀 최대치로 적어보신 다음에 역으로 지워나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불필요한 이야기에 설명이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을 내용만 간략하게 적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유니클로가 자소서를 꼼꼼하게 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항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클로의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인적성과 면접이 남아있는데 남은 전형에서는 뚜렷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인적성을 한 번에 다 같이 안 보고요. 온라인 인성 검사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적성 시험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적성 시험의 특징은 일반적인 대기업 적성 시험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 오시면 그 문제 찍으면 감점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감점이 되는 거는 따로 없고요. 정말 온전한 직업 기초 능력이라던가 정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거두시고 평소 인적성 대비하셨던 것만큼 적성고사 대비하셨던 것만큼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비로소 면접 전형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유니클로의 면접 전형이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뭐 온라인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계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사실 어떤 면접은 어떻게 대비해라라는 말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해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먼저 있다면 좀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거를 본인의 이 지금 정말 해야 될 것과는 무관하게 대비하셔선 곤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가 뭐 토론 면접은 이렇게 해야 돼요. PT 면접은 저렇게 하셔야 돼요. 실무 면접은 이런 기조로 말씀해 주세요. 대화를 하세요.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 자체가 원래 면접 상황에서 말을 좀 못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평소엔 멀쩡하게 말씀을 잘 하시다가 큐 하고 면접 상황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다양한 외부 특강들을 돌다 보면 뭐 일자리 카페 특강 이런 거를 좀 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되게 은은하시고 멀쩡하시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신데 네. 면접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택하셔야 됩니다. 뭐가 내가 문제인 건지. 내가 할 얘기거리가 없어서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야기거리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러운 전달이 될 것이고 만약에 대화할 이야기거리는 충분한데 말할 게 없다면 어느 정도 좀 답변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면접 전형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여타 회사들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건 전통적인 방식의 토론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찬반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제 8명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찬반을 토론을 하는데 시사 이슈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시사 이슈 정리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정치색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면접이 지금 본인이 해당 아젠다와 이슈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가를 보기 위한 거지 잘잘못을 가리는 찬반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웃기시죠? 토론 면접이 아니라 토론 면접인 거예요. 토론 형태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토론을 하고 화를 내신다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색은 모두 다 존중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생각 맞아요. 맞는데 그 토론을 실제 토론인 양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주제에 맞게 내가 논리적으로 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무 면접은 여타 기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소서 기반과 이력서 기반의 기본적인 문항들과 특정한 경험들, 협업이라던가 개선적 사고, 책임감을 발휘한 등등의 경험들이 여타 기존 문제들을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메인 경험 그리고 백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브 경험 각각의 문항마다 2가지 이상의 경험을 정리해 보시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게 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연습이 부족한 건지 할 얘기거리가 없는 건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합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 면접과 실무 면접의 팁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최종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왠지 유니클로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되게 달변이어야 될 것 같은 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매장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유니클로입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을 할 텐데 그거를 말을 잘하는 분이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용하시고 진득하신 분도 충분히 외칠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무 면접이건 임원 면접이건 말씀을 달변으로 잘해야만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회사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왔는지를 들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지금 롯데쇼핑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FRL 코리아를 지원하고요.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일본 본사 회사의 어떤 하위 개념의 브랜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의 핵심 가치라든가 롯데그룹의 색을 너무 많이 담아내는 노력은 좀 빼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랜덤 게임 같은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성적인 측면이 나올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회사들에서 최종 면접까지 가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의류 브랜드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파트타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네. 아니 지오다노나 베네통에서 근무하셨 분이 왜 우리 회사 왔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지원 의지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인데 면접주분이 봤을 땐 되게 아픈 질문이죠. 네.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 독침 같은 거 이렇게 던지면 아야 압박이다 하면서 갑자기 사실 그 직장은 다닐 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흐리면 안 되고요. 다른 곳에서 배웠던 어떤 장점이라던가 내가 근무할 때 실수했던 면을 잘 복귀해서 나아줬던 측면, 온전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경험인 거지. 너 왜 거기서 근무했어? 너 안 뽑을 거임? 뭐 이렇게 지금 면접 질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내가 구조적으로 나를 평가받는 자리인 거지 본인의 어떤 이력을 적부를 따지는 그런 무슨 군대식 면접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근무하신 건 절대 부끄러우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유념하셔서 잘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네, 질문 주세요. 네. 의류 계열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모를 보지는 않을지 또 패션 센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컨설턴트의 사견이자 귀납적인 어떤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는 절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전 실력주의라는 걸 맞고요. 이 말에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 방송의 취지에 맞게 심의에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싫습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패션 센스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원자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라면 패션 센스가 납득이 되겠지만 면접장에서 굳이 튀는 복장을 한다거나 본인의 패션 센스를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서의 이야기를 나오면 곤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SPA 브랜드 업계 트렌드가 뭐일까라는 질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편인데 무슨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도 아니고 트렌드를 내가 막 알고 있는 디자인을 막 섞어서 용어를 넣어갖고 막 말씀하신다? 이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조를 하는 회사의 어떤 면접이 아니라 제조부터 유통까지 이르는 회사이다 보니까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의 트렌드와 구매에 대한 이야기에 좀 포커싱을 두셔야지 패션 트렌드 전반을 점검하신다면 그러면 대학원을 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패션 센스는 개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실력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외모보다는 외모 이면의 새로운 실력과 능력들을 좀 더 보는 회사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유니클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차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기 최종에 가면은 아무래도 의류 매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의류 매장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무작정 유니클로로 가려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반적으로 유니클로를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신의 한 수를 얘기해서 33분의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방문할 거면 다다익선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두 군데 가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럼 몇 군데 이상 가야 합격할까요? 글쎄요, 제가 삼신할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지수를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방문이 필요하겠고요. 역으로 말하면 방문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방문 후기를 남겨주시고 매장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장마다의 특색이 있다기보단 매장마다 공통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매장 방문 시에 유의하셔야 될 점이고요. 본인의 소비자로서의 어떤 리뷰를 말씀하시기보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점 혹은 잘하고 있는 측면 혹은 강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의 공통점들을 꼭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금 이 회사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내가 원래 신세계백화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좀 단편적인 접근으로 지원을 하는 허수 지원자가 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본인의 입사 후의 발전까지 고려하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신다면
새로운 본인 인생의 커리어 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 마감 전까지 꼭 좀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발휘합시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차 코치님의 조언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서류 접수할 때까지 잘 좀 담아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차 코치님은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트텍처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차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보내자 처음 학교로. 보내자 원하는 유치원. 보내자 인터넷 홈페이지. 보내자 11월 1일 신청. 보내자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는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서구 충무동 소재의 주식회사 두산환경산업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채용 분야는 경영지원 관리자 1명입니다. 사무실 및 현장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일반 사무 경력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운전면허 1종 대형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4천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경영 지원 관리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주식회사 SP시스템스입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산업용 로봇 조작원 2명입니다. 겐트리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계, 제작 관리, 설치, 시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9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계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캐드, 캠 능숙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지방 및 해외 출장 가능자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기념일 보상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산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으로 접수 마감일이 11월 9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용 로봇 조작원 2명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대명 기업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화문 제작, 철 구조물 절단, 절곡 업체에서 기계 캐드 도면 전개 및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계금속 제도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토요일 격주 근무로 신입 기준 급여는 월 200만 원이며 경력자는 면접 시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기계금속 제도사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새창 스틸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화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관 제조업체에서 품질 보증 및 인증에 관련된 사무 업무, 품질 관리에 관련된 사무 업무를 담당할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가능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1월 1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사무관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다시 돌아온 취업 요정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취업 요정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뭐 거의 제 별명의 시초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시그니처 브랜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뭐 아직 뭐 한 12개 더 있으니까 말씀 그 중에 하나 정도 네. 신세미 캐스터한테 뭐 줄만한 게 있을까요? 뭐 티미 언니 이후로 지금 맞네요. 네. 뭐 여성분한테 히트텍 할 수도 없고 인바디 할 수도 없고요. 인바디 할 결국엔 안 근데 지난주에 은단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은단이요? 전 방송 중에 은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 그러면은 취업 요정, 은단 요정 어떤가요? 그거는 좀 약간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별명이 있으세요, 실제로? 저요? 저는 별명이 딱히 없고 그냥 어릴 때 이름 가지고 놀리는. 수세미 뭐 네, 맞아요. 수세미. 비밀번호 암호가 다 수세미예요. 그 문제 아시죠? 그런 얘기 여기서 하셔도 돼요. 말을 바꿔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별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차코치님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본인 거 고민할 때 12개 정도 고민할 때 하나 다음 정도. 주 이 시간까지 네. 꼭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이제 11월이 되면서 취준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서류 인적성 이런 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네. 시기에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텐데 이럴 때 좀 어떤 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현실적으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저도 구직 활동을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중간에 면접 전형까지 갔는데 살짝 아쉽게 떨어진 일도 왕왕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회사의 공고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10월 30일 동국제약, 10월 31일 환인제약, 코웨이 11월 2일, 보령제약 11월 12일, 한국 도요타자동차 11월 4일. 자,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11월 6일. 아직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꼭 현대차, 하나그룹 가야만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적어도 본인이 희망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면 이런 얘기도 안 드립니다. 아예 더 가능한 또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지금의 이 슬럼프가 단기간에 극복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네, 그럼 우리 신세미 캐스터가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취업 요정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첫 번째 신청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길자빙 29살 구직자분이고요. 지방 4년제 사립대에서 행정학과 졸업했습니다. 3.1학점 가지고 있고요. 어학으로는 토익이 850점, 토스가 레벨 6, 그리고 자격증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에서 다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국내 3대 편의점, 제약회사 혹은 중견 이상의 영업관리 쪽을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중견기업급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와 학교가 부족해서 자격증으로 경쟁력을 올리고 싶은데 영업관리 쪽은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길자빙님이 나이가 29살이어서 이 정도 나이가 저는 많다고 느껴야 할지 좀 적당하다고 느껴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분의 나이와 스펙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많다고 느껴야 될 나이지만 사실 이 나이까지는 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 나이긴 합니다. 방향이 지금 없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분을 보자면 지금 학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반 기업체 입사를 희망하시고 영업 쪽을 희망하시지만 전공의 적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학 점수도 살짝 아쉽습니다. 강점은 커말 1급이고요. 경력은 또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봉사활동은 또 150시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가 확실한 특장점이 있다기보단 장점이 살짝 부족한 것들의 느낌으로 애매하게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을 제가 지금 폄하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사셨지만 뭔가 한 끗이 지금 부족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주신 질문, 중견급 기업에 합격이 가능하느냐 하셨는데요. 예, 합격이 어렵습니다. 중견급 기업은요. 많아야 2~3명을 뽑고요. 학교를 좀 볼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역설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하시거나 아예 공기업 지원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적어주신 아르바이트가 유통과 소비재 기업 중심으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이분의 아르바이트의 경력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방향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중견 이상 영업관리라고 했을 때 이 중견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가 유통 소비재 기업인지 아니면 유통 제조사인지 그냥 일반 뭐 기계를 다루는 부품업체나 제조업체인지에 따라 본인이 어필해야 될 강점이 다 다른데 여태 취업이 안 됐다는 건 그냥 유통업체에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부품 제조업체나 무슨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의 협력사들 쓸 때랑 동일한 라인선상에서 썼다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소비재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의 고객과 B2B 영업을 해야 될 고객은 분명 다른데 이 업의 성격과 업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조금은 대략적으로 적었거나 본인이 그냥 대충 붙여넣기를 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노력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본인의 노력의 방향이 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도 취업이 안 된다면 공기업 지원으로 선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컴활 자격이 있고 토익과 토스가 충분히 약간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사 자격을 따야겠죠. 근데 본인이 영업 관리를 희망한다면 지금 자격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건 가장 낮은 단계에서 구직을 활동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적어도 영업 관리를 지원하심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본인이 이공 계열이라던가 뭐 전화기 계열에 이런 특정 특징이 있는 뭐 위험물 산업 기사라던가 뭐 기계 기사, 뭐 쌍기사 이렇게 취득해야 될 그런 이공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격 취득을 하실 시간에 차라리 영어 말하기 점수를 하나 더 늘리시거나 실제 근무 이력을 하나 더 해주시거나 업계를 좀 좁혀서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중견기업보단 차라리 대기업에서 많은 뽑는 TU를 많이 뽑는 데에서 학점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삼성그룹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성 공부를 충실히 해주시면서 G스타트 적성고사의 어떤 점수에 따라서 웰스토리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삼성생명이나 화재 지원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업계 공부도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꾸 뭔가 내 기준으로서 자격만을 놓고 구직을 하려니까 이게 지금 버겁고 어려운 겁니다. 범위를 좁혀달라는 건 회사의 레벨을 낮추거나 높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업계를 좁혀주면서 집중할 수 있는 메인 타겟의 업종과 서브 타겟의 업계를 좀 구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취업이 만약에 안 될 소지가 있다거나 이 비수기에 가까운 요 시기에도 취업을 원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채용에 좀 더 집중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제 어떤 사견상 다음 달 이맘때엔 더본 코리아의 채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에도 있었거든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업체죠. 분명히 이쪽에도 현직자분들이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다니는 만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워라밸도 좋은 회사고요. 저랑 뭐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긴 한데 아무튼 본인이 조금이라도 본인의 이력과 경력을 살릴 심산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회사의 폭도 좀 업계를 좁힌 다음에 좀 골고루 지원해 보시는 것도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 3분 넘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본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뭐 전공고 학점과 어학이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방향성만 좀 제대로 잡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차코치님이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조언 판단 잘해서 꼭 구직 활동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3살 여자분인데 영어학과 박경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학교는 지방대 영어학과고요. 학점은 4.11학점입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900점, 자격증은 모스 파워포인트랑 엑셀, 운전면허증, 한국사 1급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수유 영어마을에서 2달 정도 일을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쪽이 영어 교육 쪽이나 공기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걸 더 하면 좋을지 냉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이 영어 교육 쪽을 희망하는 것처럼 스펙도 영어 어학 점수도 높고 뭐 대외 활동도 영어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를 더 해야 할지 냉정하게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상 제가 뭐 이런 분이라고 이분을 폄하하겠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좀 딜레마에 속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 쪽의 경우는 사실 연봉 초과 우리가 수준하는 대졸공채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낮게는 2,000대 후반, 높아봐야 3,000대 중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세전. 따라서 이거를 좀 이런 부류로 분들과 면담을 나누다 보면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어떤 지원이라던가 혜택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딜레마가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딜레마를 극복하시겠다는 전제하에 가이드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업계의 특성상 최근 B2C 영어 교육은 사실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프리패스와 같은 결제 시스템에서 특정한 강사의 어떤 강점을 바탕으로 뭐 무제한 결제, 평생 수강 뭐 이런 시스템으로서 일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의 어학원 베이스라든가 교육 교재 베이스 혹은 교원이라든가 학습지와 같은 업체들의 영어 교육이 사실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업체 취업도 나쁘진 않으시겠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럼 결국 B2B로 영어 교육을 하는 업체에 한번 노려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보셨을 단어 당근 영어라든가 무슨 스피쿠스 아니면 멀티 캠퍼스와 같이 B2B로 기업체를 대상으로서 임직원을 교육하는 업체에서 영어학과 내지는 영어 교육과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보기보단 학점과 영어학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우리 경주 씨가 영어학과인데 영미문학을 전공했다거나 영어 역사학을 전공해서
무슨 뭐 아이젠하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공부만 하신 분이라면 사실 이 영어 교육과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재 연구 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데요. 메가스터디라든가 이투스와 같이 수능 영어 교육 시장이 아닌 곳에선 사실상 영어 교재 시장도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택적인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가능하면 영어 교육 B2B 업체에 희망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십니다. 공기업은 체험형 인턴을 한번 노려보시면서 본인이 공기업에 맞는 분인지 한 달간 겪어보신 다음에 내년 혹은 내후년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나이적으로나 경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 직무 선택, 직장 선택의 기준이 아직 잡혀있진 않으실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주변 분들이 막 갑자기 취업을 하니까 나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다급한 마음에 혹시 구직 활동을 이어가신다면 그러진 마시고요. 본인이 정말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저와 같은 취업 컨설턴트와의 어떤 면담을 하신다거나 학교 선배나 교수님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가는 첫걸음을 좀 안정적으로 좀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좀 더 멋진 일, 좀 더 좋은 일을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코치님의 조언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펙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쌤의 오메가 오펙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오늘은 히트텍 수세미 어떤 분이 뽑아주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아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 차 코치님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좀 방향성을 잡아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영어학과 박경주님 23살이신데 아직 영어학과신데도 말하기 점수는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직한 아이디 영어학과 박경준님께 오늘 당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길자빅님도 당첨 신청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